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체제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38,69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3만 명을 넘어선 건데 지금도 참 많은데 이게 설 연휴 영향이 나타나면 훨씬 더 증가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유행의 정점은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어제 3만 6천 명대, 오늘 이제 3만 8천 명대는 사실은 그 이전의 집계 방식과는 다른 집계 방식으로 나오는 확진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PCR 검사를 할 때는 원하는 사람 대부분을 어찌 보면 전부 다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은 지금 이건 지금 60세 미만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이제 진행이 된 게 포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3만 8천 명대라 그러면 PCR 검사를 했다 그러면 5만 명 이상이 나타났을 그런 확진자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행의 수준이 지금 한 2만 명대가 불과 한 3, 4일 전이었는데 지금 5만 명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더블링 타임이 굉장히 짧아졌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2배가 되는 그런 시기가 짧아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보다 이제 빨리 그 오미크론 유행을 겪었던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이틀에서 3일 간격으로 확진자가 2배가 됐었고 그게 정점이 수십만, 100만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정점이 얼만큼 갈 것이냐는 이 그 가파른 기울기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발표는 사실은 그 언더카운팅된 그 확진자 수가 다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실제 확진자 수는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이제 유행의 규모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해외와 비슷한 정도의 그런 급격한 확진자 증가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 이제 유행의 정점이고 그러면 그 정점에는 몇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2만 명이 4만 명 되는데 지금 한 3일 정도 걸렸거든요. 4만 명이 8만 명 되는데 또 3일 걸리고 8만 명이 16만 명 되는데 3일 걸리고 그럼 사실 다음 주만 돼도 10만 명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그런 정도의 지금 빠른 유행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갔을 때 지금 많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30만 명을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규모 전체를 갖다 예측하는 건 사실 굉장히 뭐 섣부르고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의 그런 확진자 수 규모 증가는 사실은 여러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기존의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지금 조정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내놨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1910년대 독감 대유행 이후에 단기간에 가장 많은 환자를 발생시킨 질병이 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 들어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1948년에 이제 WHO가 설립이 됩니다. 이제 WHO가 설립이 되고 나서 팬데믹이 딱 3번 있었습니다. 1968년에 홍콩 독감, 2009년에 신종플루, 이제 그다음에 이제 2020년이 코로나19인데 이제 그 WHO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제 1917년, 18년 요때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제 전 세계를 진짜 휩쓸었던 독감이 있는데 그때는 뭐 의료 뭐 이렇게 환자 카운팅이나 치료 시스템이 발달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유행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때가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그 나타나고 있는 그런 수준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전 세계 대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어찌 보면 그 10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입춘도 지났고요. 이제 봄이 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될 텐데 교육부가 새학기 등교 방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어떤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그 학교마다 지금 이 학교라는 게 그 밀집도가 다 다르고 학생 수가 다르고 건물의 여건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에서는 조금 큰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교에서는 뭐 신속 PCR을 할 건지 항원 그 뭐 신속 항원 검사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스크리닝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지금 학생들 가운데는 사실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런 백신 미접종자들이 이제 증상이 생기고 집단 감염이 됐을 때 또 접종자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에 어떻게 차이를 가지고 대처를 할 거냐, 그리고 이런 격리나 아니면 시설을 닫는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에 대한 큰 그림은 이제 교육부에서 좀 그려줘야 되는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학교 상황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칙은 정상 등교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학부모들이 이게 유연하게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유행세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3월 달에 정상 등교는 여러모로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위주의 지금 최근 들어서 유행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가 아직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예측 모형들을 봐도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그 확진자,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가 뭐 감소하거나 정체를 보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더 이상 뭐 이렇게 안정세를 유지할 거다라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제, 네.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곧 가게 될 텐데, 다음 주 이후부터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고, 또 학생들이 지금 접종을 많이 하지 않아서 실제 병원에 입원하는 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 3월 달에 정말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그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제 50대 기저질환자까지 처방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건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5일 이내에 이제 투여가 됐을 때 고위험군의 입원 확률을 88%나 감소해주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네. 국내 실제 도입돼 가지고 이제 그런 활용을 하려고 봤더니 사실 뭐 여러 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병용 투여 약물들도 그렇고, 또 뭐 이런 저런 그런 약을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런 좀 폭넓게 이제 그 인구도 이제 50세 이상으로 좀 폭넓게 해주고, 50세 이상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50세 이상에서의 투약을 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문제는 지금 60세 미만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50대의 그 기저질환자분들은 사실 1차적으로 PCR 검사를 통해서 이게 증상이 나타나고 최대한 빨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수록 효과가 좋은데, 네. 그 증상 진단이 되는 데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 그런 검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의 좀 조정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리두기 얘기도 해볼 텐데요. 사적 모임 6명,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모이게 영업하게 했던 지금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강화할 수도 없고 약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지금 뭐 2, 3일에 한 번씩 확진자가 이제 2배씩 늘어나는 수만 명 확진자 발생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거기에 어찌 보면 불을 붙는 상황들, 굉장히 이제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그런 위험성이 너무 크고요. 그렇다고 지금 아직은 그 위중증 환자의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강화할 만한 또 명분도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아마 지금 상태, 뭐 일단 지금 2주 연장을 했지만 이제 그런 위중증 환자 관리 상황과 확진자 수 추이를 봐가면서 이후에 이제 막 결정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연장이 이번에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일 이후에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이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독감처럼 관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미 독감처럼 관리하는 시작 시점에 들어왔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존의 오미크론 그런 치료 방침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6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사실 독감과 거의 관리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가 도입이 됐다라는 얘기는 확진자 중에서 일부 바이러스를 정말 많이 내뿜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 걸리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의 소리 없는 전파자들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확진자 카운팅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정말로 바이러스를 많이 내뿜는 사람들만 이제 진단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역학조사 자체도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자가기입으로 바뀐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뭐 그 역학조사 와갖고 뭐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밀접촉자를 가려내고 뭔가를 확인을 하고 이런 상황에 정밀한 역학조사는 실제적으로 못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가능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역학조사가 이제 또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확진자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일부 고위험 시설과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나타나는 그런 곳에 아마 이제 역학적 역량은 이제 집중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경증이든 중증이든 모든 환자들을 갖다 나라에서 다 이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60세 미만 같은 경우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 치료 그다음에 모니터링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게 이제 독감 같은 경우 이제 나라에서 관리를 할 때 뭐 확진자 수 세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동네 병원에서 해주고 사실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독감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밖에는 없거든요. 네. 나머지들은 그런 그 일반적인 의료 체계 안에서의 이제 그런 그 돌아가게 되는데 진단과 치료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어찌 보면 60세 미만의 그런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한테서는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정착을 또 해나가야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는 20일 이후에는 확진자 수가 뭐 아무리 늘더라도 위중증 그 환자 수와 사망률 수치가 괜찮다면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완화가 안 된 부분은 뭐 거의 뭐 한 부분이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인데 글쎄요. 지금 20일 정도 이렇게 2주가 지난 이후에 정말로 그 이제 위중증 환자가 관리 가능할 정도가 되느냐, 확진자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그 당시에 가까이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그런 그 확진자나 이런 치료 관련된 그런 그 이제 준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독감에 준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검사 방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부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PCR 검사가 아니라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당국은 이른바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했다라는 거는 독감 뭐 진단 치료할 때 그냥 동네 병원에서 키트 가지고 진단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확진자 수가 뭐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저위험군들은 특별한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 진료 받으면서 집에서 뭐 재택 뭐 치료 개념보다는 재택 요양의 개념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그 지금 신속 항원 검사가 그럼 어느 정도 정밀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짚어드린다 그러면 네.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왔을 때에 실제 PCR 검사 양성이 나오는 게 이제 76%.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위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양성이 나왔다고 양성이 다인 게 아니고 네. PCR 검사, 그 신속 항원 검사가 음성이 나왔을 때에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자가 검사 키트로 했을 때 양성률은 20%가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자가로 그냥 코 안쪽 앞에서 했을 때가 한 20에서 40%. 증상이 있고 그걸 갖다 병원에 가서 의료진에 의해서 코 깊숙한 곳에서 검시 채취를 했을 때는 5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사실상은 이제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검사를 했을 때의 신속 항원 검사의 결과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양성이면 반드시 PCR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음성이더라도 한 3일 정도 본인이 좀 조심하시는 가운데 지내시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좀 이상하면 3일 뒤쯤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게 그나마 지금 유행의 확산을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동네 병원의 코로나 진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해요.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또 대안은 없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이제 그 진단과 치료 이제 어찌 보면 모니터링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진단 과정에서 보면 방호복 써야 되고 거기에 있는 분들 동선 분리해 주셔야 되고 또 기존의 환자랑 또 호흡기 환자의 또는 시차를 두거나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물어보게 되면 이 사종 방호복 입고 막 그런 확진자가 실제 발생하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네. 이게 아마 그 소독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시간들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대기실이 좁은데 뭐 이런 여러 환자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의 또 위험성도 있고 또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은 또 방문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선뜻 이제 뭐 하겠다고 신청은 하지만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그 진단과 치료,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그 동참하기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부에서 좀 잘 살피셔가지고 어차피 네. 동네 병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담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체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